자, 또 수업 시작할까요? 네. 자, 교재 258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147을 자세하게 안 봤죠. 그래서 오늘은 147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데, 이 원문은 어디서 찾으면 된다겠죠? 바로 구글링에서 찾겠습니다. 구글에서 OAIS 레퍼런스 모델 이라고 치면 OAIS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치면 바로 이 첫 번째, 거의 첫 번째죠. 첫 번째 PDF 파일 떠요. PDF 파일 들어가 보겠습니다. 핑크빛 찾았어요? 네. 여기 목차에서 크기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 이 목차에 보시면 그 목차 중에 사장이 디테일드 모델 라고 나왔죠. 이 사장이 핵심 파트 중 하나거든요. 사장 1절이 펑셔널 모델. 요소의 펑션도 시스템 기능이에요. 기능 모델. 4.2에 인포메이션 모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우리가 만든다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를 설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쪽이에요. 모든 시스템에서는 입력 데이터를 저장할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입력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하게 돼요. 중간 결과값을 넣어놔야 될 것도 DB고, 그 다음에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도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 쪽을 뭔가 설계를 해야 돼요. 그걸 이제 데이터 모델로 만들게 되고, 또 하나는 그런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걔를 화면에 보여주기도 하고, 입력된 거를 DB에 적어서 넣기에 어떤 액션을 취하기도 하고, 각종 실제 처리를 해주는, 프로세싱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줘야 되죠.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들의 동작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기능이 되는 거예요. 기능 모델 밝히고, 인포메이션, 정보 모델 밝히고, 이 두 가지를 다 밝히면 시스템 하나가 머릿속에 약간 구체화돼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델을 통해서 지금 OAIS 3주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객체를 장기간 보존하기 위한 시스템 모형이에요. 거기에 어떤 기능이 필요하냐, 데이터는 어떤 형태로 저장하는 게 유용하냐,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규격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4.1 펑셔널 모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목차 클릭하면 그리로 가죠. 여기로 다 갔어요. 사장 디테일드 모델의 4.1 펑셔널 모델. 이 그림이 OAIS가 뭐였어요? 오픈 아카이벌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 OAIS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몇 개? 6개 구성되어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시작이라고 보면 인제스트가 뭐 이렇게 입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선가 정보를 입수하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모듈이 필요해요. 그리고 입수해온 정보를 한쪽으로는 우리로 치면 기록의 경우 메타데이터 같은 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뽑아내서 관리하는 쪽 기능이 필요하고, 실제 아래양들처럼 그런 디지털 컴포넌트들 그거를 가져다가 스토리지에 저장해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 기록관리 시스템이 전부 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 시스템 같은 어떤 스토리지에다가 컴퓨터 파일들을 저장을 해놓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화면에서 기록을 검색한다는 건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검색을 한 다음에 실제 그 아래 한글이나 PDF나 이런 원문은 거기 링크되어 있는 본문을 끄집어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 메타데이터 뷰, 여기는 디지털 컴포넌트 뷰를 이제 관리하는 모듈.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여기 이 들어있는 이 정보들을 누군가 보고 싶어 할 때 그 요청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모듈.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이렇게 4개가 있는 거고, 이 위에는 프레저베이션 플래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 디지털 객체를 장기간 보존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간 보존한다고 하는 거는, 뒤에 이제 4장, 아니 5장 가면은 프레저베이션, 롱텀 프레저베이션을 위한 스트래티지, 에뮬레이션, 마이그레이션, 인캡슐레이션 이런 거 배울 거거든요. 또 뭔가 장기 보존하는 과정에서 아래 하는 100년 뒤에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PDF로 바꿔야지, 이런 식의 어떤 포맷 변화를 시킨다든가, 메타데이터랑 이 컴퓨터 파일이랑 관계가 끊어지면 그러면 이제 메타데이터 없이 이 본문만 가지고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니까 메타데이터와 이 디지털 컴포넌트를 그냥 하나 묶어버려야지. 근데 XML 안에 다 싸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다든지, 또는 이 아래 한글을 PDF로 바꾸니까 모양이 바뀌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그대로 볼 테야. 그래서 100년 뒤에도 현재의 컴퓨팅 환경을 흉내낸 다음에 이 컴퓨터 파일을 그대로 지금 마치 우리가 보듯이 보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해 보려고 뭔가 그런 걸 취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보존을 어떤 식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맞춰서 얘네들을 관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온갖 잡다니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전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처리해주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시스템이에요. 요만큼이 시스템이고, 여기 보면 프로듀서, 컨슈머, 매니지먼트, 이들은 액터들이에요.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매니지먼트는 시스템의 이용자라기보다는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단이 필요하겠죠. 기술자들도 필요할 거고, 되게 이 시스템이 우리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시스템을 생각하면 다 그냥 공적인 성격, 그래서 뭐 영리적인 목적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기 말하는 OAIS 시스템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의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리자일 수도 있는 거죠. 프로듀서는 이 시스템에서 관리, 보존했으면 좋겠는 그런 정보를 만드는 생산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생산자는 여러분이 지금 기존에 고정관념을 다 깨야 돼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기록관리 시스템에 얘기하면 그 기관에서 만든 행정기록을 관리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그런 거를 뛰어넘어요. 상업적인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 어떤 회사가 따로 있고, 여러 단체 또는 여러 과학기술자 단체, 여러 단체들이 자기들이 그 일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가 생기는데, 이걸 자체 보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체 보존할 시스템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다 맡기겠다. 그래서 프로듀서들이 이 시스템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 회사랑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의 데이터를 한 1기가씩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매번 만들어질 때마다 돈 낼 테니까 우리가 앞으로 한 50년은 그 데이터를 계속 재산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존해 주세요. 돈은 매달 얼마씩 드릴게요.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매달 월말에
그달의 연구 데이터를 모아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보낼 때는 엑셀에다 담아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인 형태, 주기, 뭐 이런 걸 다 약정을 한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자, 보낼 때의 그 정보의 이름을 그냥 SIP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거예요. S는 서미션, 제출한다. IP는 인포메이션 패키지. 그래서 내가 제출하는 정보 패키지. 서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엑셀을 준다고 했다거나, 또는 뭐가 있나? 어떤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뭐 익스포트한 형태로 준다거나, 또는 뭐 아래 한글로 어떻게 표 형태로 준다거나, 이렇게 약속된 형태로 주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뭐예요? 컨슈머? 소비자. 표현이 좀 이상하죠? 소비자 이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이용자, 이렇게 되는데, 컨슈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여러 데이터들 중에서 그걸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프로듀서가 컨슈머가 되기도 하죠. 내가 아껴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볼 수 있는 거지만 또 새로운 컨슈머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프로듀서가 여기다 맡기면서 내 거는 여기다가 넣어놓을 테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내 거 이용하겠다고 하면 보여줘도 돼. 대신 이용권마다 얼마씩 떼줘.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슈머들은 보세요. 첫 번째가 큐어리를 알려요. 큐어리가 뭐냐면 질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수업을 듣거나 또는 뭐 기계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큐어리가 너무 익숙하죠. 안 익숙해요? 익숙해. 큐어리를 질의한다는 거예요. 뭘 물어본다는 거죠. 뭐냐면 컨슈머가 나 이런 종류 데이터 세트가 필요한데 너네 이거 갖고 있니? 하고 질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의에 대해서 큐어리에 대한 리스판스를 보내요. 이거는 여러분이 검색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검색을 했더니 검색 결과를 주는데 네가 원하는 2010년에 만들어진 뭐 기상 데이터 뭐 세트가 있어. 하고 이게 목록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고 그 목록이 5개 종류가 데이터 세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내가 조금 필요한 거네.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는 거죠. 여기 오더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는 상업적인 것까지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주문을 하게 되면 주죠. 줄 때 뭐라고 줘요? DIP라는 걸 줘요. IP는 전부 다 인포메이션 패키지, 정보 덩어리. 앞에 D는 디스미네이션, 발부해주는, 배급해주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주는 거니까 DIP라고 부르는 거예요. 배부 정보 패키지를 주는 거예요. 뭐 이런 구조를 받으니 이거는 뭐 너무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쪽에서 보내준 걸 저장을 해놨다가 이쪽에서 요청으로 그걸 꺼내주게 해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SIP가 들어오면 인제스트 모듈에서 걔를 AIP로 변환을 시켜줘요. 이 A는 아카이버, 연구 보존 기록 패키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 보존 인포메이션 패키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나름 자기 나름의 어떤 구조가 있는 거죠. 이걸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보존하려면 이런 구조로 흐트러뜨려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넣어야지 라던가, 혹은 뭐 들어올 때는 아래 한글 이지만 얘를 오랫동안 보존하려면 PDF로 변환해서 보존하는 게 좋겠어 라든지, 자기네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은 어디서 정하는 거야? 여기서 정하는 거야. 여기서 정하는 것대로 뭐 포맷 변환 등등을 거쳐서. 그리고 또 하나, SIP를 보내왔다고 다 냉큼 받아들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인터파레이스 프로젝트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죠? 전자기록에서는 어프레이저, 평가 또는 슬렉션, 선별, 평가 선별을 한다는 게 그냥 기록에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가지고 온다. 이거 아니라고 했죠? 거기에 플러스 뭐가 추가된다? 진분성 평가. 진분이 아닌 거 받아볼 쓸모없다. 또 하나, 피저빌리티 테스트한다. 타당성. 우리 기관이 이런 포맷의 기록을 대량으로 받아갖고 이거 감당이 가능할까? 이거 보존하려면 한 해에 돈이 2억씩 드는데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해. 누구한테 이걸 보여주려면 기술적으로 이런 도구도 좀 필요하고 이런 컴퓨팅 환경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걸 갖출 수 없어. 그러면은 받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SIP가 들어오게 되면 이 모듈 안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거 평가 다 해야 돼. 이거 쓸모 있는 거 봐서 거짓으로 된 데이터 세트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품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이러스 혹시 감염됐나?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얘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 세팅이 위해서는 메타데이터가 좀 정확해야 되는데 그 정확하게 왔나?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다양한 곳에서 SIP가 들어오니까 그걸 얘가 표준화된 형태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AIP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장할 때 실제 디지털 객체의 그 내용물은 여기로 가는 거고 거기에서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뽑아서 여기로 가는 거라는 거죠. 자, 메타데이터는 굉장히 종류가 많겠죠. 그 내용을 설명한 거, 걔가 만들어지게 된 맥락을 설명한 거, 또는 뭐 무결성 체크를 위해서 만든 기술적 데이터, 뭐 관리 데이터, 뭐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그 데이터들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여기다 넣습니다. 뭐냐면 컨슈머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 조회할 때, 검색할 때, 검색의 조건을 쓸 만한 정보, 그거를 일부 뽑아서 여기다 넣는다는 거죠. 이쪽에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이제 검색 도구 같은 거죠. Finding Aids, Access Aids. 그건 정보 서비스 시간에 배우신 걸로 하고. 그 기록에 대한, 예를 들면 어떤 그 기록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객체라고 하는데 그 객체에 대한 어떤 설명 정보 같은 게 많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검색 조건을 내놓지 않죠. 쓸데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인 관리용으로만 필요한 정보도 있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는 훨씬 더 많지만 그 중에 컨슈머들이 검색 조건을 쓸 만한 정보는 따로 빼서 여기에다가 같이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큐어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세요, 나 그거 필요해요 라고 하게 되면 그때 그 저장된 AIP를 끄집어다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6가지 모듈, 인제스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아카이브 스토리지 액세스, 그리고 저 위에 프레저베이션, 플래닝, 밑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6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은 프로듀서에 대한 관리. 쟤네하고는 우리가 3년 계약했어. 매달 데이터 세트를 뭐 얼마씩 보낸대. 기본은 해마다 2기가 용량을 보내기로 했어. 2기가가 넘으면 좀 더 하니까. 매달 얼마씩 돈을 받기로 했어. 컨슈머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AI 중에 이건 얼마짜리고 이건 얼마짜리야. 그래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한번 사용하는데 얼마씩 받을 거야. 그럼 고객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기능이에요. 자, 그럼 그 각각의 6개 기능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인제스트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4-5페이지네요. 4-5페이지. 하나만 좀 자세히 더 볼까요? 여러분이 이런 6개 모듈에 대해서 이거 하나를 쫓아가면서 보면 굉장히 그래 맞아 이런 기능이 필요하겠다. 이게 일반적인 디지털 아카이브에 필요한 기본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순서가 딱 정해지진 않지만 여기 보니까 6개 기능 중에 하나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기능하고 이 전체 인제스트 기능도 이렇게 엮여 있고 데이터 매니지먼트하고도 당연히 연관돼 있고 아카이브 스토리지하고도 연관돼 있고 인제스트 모듈은 컨슈머하고도 상관없죠. 프로듀서하고 관련이 있고. 자, 맨 처음에 프로듀서가 인제스트 모듈로 SIP를 먼저 보내죠. 근데 인제스트 모듈을 더 세분화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로 쪼개는 거예요. 5개 세부 모듈을 상세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듀서가 SIP를 보낸다. 그러면 이제 인제스트 모듈 안에서도 리시브 서비션, 제출한 걸 받아주는 모듈에서 그걸 받아줘요. 그런 다음에 뭐래요? 저쪽 화살 끝에 보면 리시트 컨퍼메이션. 잘 받았어. 잘 수령했음. 하는 컨펌을 주거나 또는 리서밋 리퀘스트. 받고 보니 이상해. 다시 보내. 둘 중에 하나를 보낸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런데 얘가 둘 중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거냐 하는 거는 이 안에서 뭔가 더 처리를 한 다음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SIP 받은다면 뭘 하냐면 퀄리티 어시런스 모듈에 SIP를 다시 보내요. 그랬더니 여기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말 그대로
퀄리티, 품질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바이러스가 걸렸나? 메타데이터가 신뢰성 있게 잘한다? 빠진 건 없나? 필수 데이터가 빠진 건 없나? 뭐 이런 걸 확인을 한 다음에 QA한 리저트, 결과값을 주는데 이게 오케이, 좋아 였으면 리스트 컨퍼메이션이 가겠죠. 이상해, 좀 바이러스 먹었어 이렇게 되면 다시 보내, 제대로 된 놈으로 다시 보내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화살표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컨펌을 하고 난 다음에 SIP를 어디로 보내냐면 Generate AIP. 내부에서 보관할 때는 AIP를 보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SIP를 AIP로 만들어주는 내부 모듈, 서브 모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듈에서 AIP를 만들겠죠? 만들어서 그 AIP를 코오디네이트 업데이트라고 하는 내부 모듈을 보내줘요.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얘는 아카이벌 스토리지랑 이렇게 인제스트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AIP 받아갖고 아카이벌 스토리지 쪽으로 보내는 거죠. 저장해줘요. 이 AIP 저장을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 저장 공간이 부족해. 그러면 토해놓겠죠. 근데 저장 공간 넉넉하고 제대로 잘 저장이 됐다. 그러면 잘 저장됐습니다. 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게 돼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한쪽은. 그 다음에 이 제너레이트 AIP 쪽에서는 AIP를 이쪽으로 보냄과 동시에 제너레이트 디스크립티브 인포라고 하는 곳으로 또 AIP를 보내줘요. 그럼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이 AIP에서 의미 있는 디스크립션 정보를 뽑아내요. 메타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AIP 안에 이제 내용 정보도 뽑아내고 컨텍스트 정보도 뽑아내고 여러 가지 뽑아내요. 그래서 디스크립티브 인포메이션, 얘를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뽑아내서 걔를 또 코오디네이트 업데이트로 보내줘요. 그럼 얘는 얘 혹은 얘와 중간 역할을 해주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AIP는 이쪽으로 보내주고 디스크립티브 인포메이션은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보내줘요. 메타데이터 뽑아서 주면 메타데이터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쪽으로 보내서 저장하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내주고 이쪽에서 잘 받았어 라고 오게 되면 여기서 끝나게 되겠죠. 요거는 생략, 기본 루트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같이 보이죠. 근데 요 내용을 그 글을 읽어보시면서 퀄리티 어시런스 하는 부분에서 바이러스 체크를 하는데 뭐 격리 검사를 한다는 거 어쩌고저쩌고 이런 디테일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록관 시스템 새롭게 만들 때 이 OS 3조명을 저희가 봤어요. 2005년도. 네, 이걸 보고 여기서 얻은 아이디어들을 그쪽에 좀 이렇게 반영을 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가이드 해주면 여러분이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보고 좀 화살표 쫓아가면 이해할 수도 있고요. 내용을 읽어보면 더 좋고. 자, 이런 식으로 6개 모듈별로 상세 그림들이 좀 나옵니다. 건너가겠습니다. 여기 가보면 3.2 인포메이션 모델. 인포메이션 모델을 가볼게요. 자, 이 다이어그램을 이해하기 위한 그 몇 가지 규칙을 알아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안 했었죠? 지난번에 볼 때. 했었어요? 안 했었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UML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기호를 따라서 그려진 부분이에요. 그러면 대체 UML은 뭐냐? 이거는 유니파이드 얘이 두 개인 사람 중에서 모델링 랭귀지 모델링 랭귀지 통합된 하나로 이제 통일된
모델링 랭귀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앞에 4장 1절에서 기록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어떤 방법론 중에 워터풀 모델 어쩌고저쩌고 프로토타이핑 어프로치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정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쭉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UML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고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객체지향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얘기는 영어로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죠. 여기서 말하는 방법론의 의미는 정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방법론이에요. 정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방법론을 얘기하는데, 방법론에 뭐 정보공학 방법론도 있고, 그 옛날에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공학 방법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객체지향 방법론이 취하는 입장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체 세계, 월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체 세계는 오브젝트들로 가득 찬 세계라고 봐요. 객체. 우리들도 다 객체죠. 이 책상도 객체고, 마이크도 객체고, 안경도 객체고, 모든 게 다 오브젝트죠. 그래서 오브젝트들로 꽉 차 있는 거다라고 봐요. 리얼 월드 자체가. 근데 이때 이 객체를 물리적인 걸로만 볼 수는 없고, 또 우리끼리는 또 예를 들면 사제 시간에 끈끈한 정이 흐른다든지, 동기 간에 끈끈한 정이 흐른다든지, 정, 사랑, 미움, 질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컨셉추얼한 그런 컨셉들이 또 살아있잖아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컨셉들까지도 오브젝트로 봐요. 그런 오브젝트들로 가득 찬 세계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수강 신청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쳐요. 그러면 명지대에서는 여러분을 위한 수강 신청 시스템을 만들었겠죠. 그럼 그 수강 신청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 여러분 객체가 교학과에 가서 교직원 객체를 만나서 이 과목을 수강하겠어요 라고 하는 수강 과목 객체를 적고 그 과목을 강의하는 인진이랑 객체명을 적고 이러면서 객체간의 연관관계를 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거든요. 설명이 좀 복잡하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객체들에 대한 정보를 필요한 정보를 끄집어서 시스템에 넣고 그 객체 간의 움직임, 인터랙션 정보를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게 정보 시스템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객체의 특성은 뭐냐면 이 객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객체가 다 하나하나가 고유하죠. 사실 고유한데 객체들 중에 몇 개는 동종의 객체들이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20명이 앉아 있어요. 그럼 사실 생김새도 다 다르고 너무 개성이 넘쳐요. 하지만 수강 신청 시스템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은 동종이에요. 왜냐하면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의 석사 과정생들이거든요. 그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보면 여러분 동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20개의 오브젝트인데 그 오브젝트는 하나의 클래스예요. 동종.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각각의 오브젝트로 표현하면 20개를 적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하나의 클래스로 적을 수 있어요. 대학원 학생이라는 클래스로 여러분 탁 묶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네모로 그리게 되고 클래스 이름을 붙여요. 그럼 이 클래스가 네모가 딱 보이는 순간 여러분은 저 클래스는 수많은 오브젝트를 대표하는 놈이구나. 저 박스 하나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여러분을 만약에 표시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하나가 클래스가 되고 그 클래스에 대한 특징들을 이제 기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 이제 애트리뷰트 특성값들을 표시할 수 있어요. 학생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학번을 부여받았죠. 또 여러분의 이름을 수강 신청 시스템에서 학번 이름 좀 알고 있어야 되죠. 또 여차하면 연락처 이런 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 쭉 적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메소드라고 하는데
학생으로서 여러분이 그 수강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 뭐예요? 이번 학기에 개설된 과목을 쭉 리스트를 좀 한번 검색해 본다든가, 그 과목을 내가 수강 신청을 한다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학생 오브젝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학생 애트리뷰트의 키, 몸무게, 양쪽 눈 시력 이런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여러분은 물론 저런 값을 갖고 있지